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간부와 훈련병 등 2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훈련병은 결국 숨졌고 소대장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어 폭발물 처리반 차량도 위병소를 통과합니다. 119가 막 올라가더라고 산으로. 보니까 점치고 조용했어요. 다 지금 훈련 중지됐어. 21일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에 위치한 32사단 부대 안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 부대 안쪽 신병교육대 수류탄 훈련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훈련을 받던 A 훈련병이 심정지 상태로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훈련을 지휘하던 소대장 비상사도 중상을 입고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은 뒤 헬기로 다시 국군 수도병원 외성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A 훈련병이 투척을 하기 위해 훈련장에 들어선 상황에서 수류탄 안전핀을 뽑은 뒤 던지지 않자 지켜보던 B 소대장이 달려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훈련병을 비롯해 사고 당시 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은 일주일 뒤 신병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육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수류탄 훈련은 실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해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육군은 연습용 수류탄으로 훈련을 해오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다시 실수류탄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울 공연에 이어 다음 달 공연까지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소속사가 무료 공연이라도 해서 마무리하겠다며 또다시 강행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실망한 팬들의 티켓 환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수 김호중의 이번 주 슈퍼클래식 공연. 음주 뺑소니 논란에도 30%에 이르던 공연 예매표 환불 수수료가 사라졌습니다. 티켓 판매처 멜론은 공연 기획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 공연 취소는 아니란 설명입니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주요 관계자는 자신들이 티켓 환불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돈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슈퍼클래식 공연에 김호중은 개런티 없이 출연하고 위약금도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결국 김호중 출연은 출연자 교체가 불가능하다란 공연 주관사 두미르의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란 주장인데 김호중 소속사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다음 달 1일 투어 공연에 대해선 또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향후 모든 상업 활동은 안 하고 자숙할 것이라면서도 눈앞에 예정돼 있는 공연은 무료 공연이라도 해서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다만 실망한 팬들의 티켓 환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 이 신뢰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믿었다고 끝까지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소속사는 가수 김호중이 본인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이게 책임감이고 팬클럽 아리스와 약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머슴 부리듯 대했다. 개통령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반려견 훈련 전문가 강형우 보듬컴퍼니 대표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 대표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재직 당시 강 대표의 직장 내 갑질 경험을 잇따라 폭로하고 있는데요. 논란에도 강 대표 측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반려견 관련 여러 방송을 통해 개통령으로 잘 알려진 보듬컴퍼니 강형욱 대표가 최근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작은 기업 리뷰 사이트에 올라온 후기 글이었습니다. 한때 보듬컴퍼니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재직 당시 경험을 잇따라 폭로한 겁니다. 후기 글에는 강 대표가 곳곳에 CCTV를 설치해 근무 태도를 감시하고 직원 개인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까지 확인하는 등 인격적 대우마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폭로는 강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왔습니다. 강 대표에게 직원들은 머슴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였다며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례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견주가 훈련비를 내지 않은 개들에게는 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논란에도 강 대표 측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영욱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입니다. 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운영을 멈춘 듯 직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근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요새 계속 잠궈놓고 있어요. 내 차에는 꽉 찼어, 차도. 미안해. 근데 4월 달부터 잘 안 오더라고요. 입장을 듣기 위해 강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앞서 강 대표가 고정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의 월요일 방영분이 결방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지난 2019년에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BBC 다큐멘터리가 공개돼 화제입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300만 회를 넘겼는데요. 가해자들의 미공개 영상과 더불어서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취재에 조력했던 사실이 담겼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한 여성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위협하는 가수 승리의 모습입니다. 가수 빅뱅의 명성으로 재력가를 만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로 썼던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서 벌어진 폭행과 마약, 성범죄 등의 다수의 K-팝 스타가 연루됐던 클럽 버닝썬 사건. 5년이 지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본 BBC 다큐는 공개 하루 만에 3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당시 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가수 구하라가 사건 취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구 씨가 연루된 경찰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데뷔 때부터 친분이 있던 최종훈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 경찰이라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굴까? 구하라 씨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그 물꼬를 사실 터준 거거든요.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승리는 지난해 2월 출소했고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 카카오톡 PC 버전이 1시간가량 먹통이 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내부 시스템 문제라고 해명했는데요. 지난 13일과 어제에 이어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오류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 카카오톡 PC 버전이 1시간 정도 먹통이 됐습니다. 로그인도 안 되고 메시지도 가질 않습니다. SNS엔 카톡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창 업무가 시작될 시간에 오류가 나 곤란을 겪었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갑자기 가족과 연락이 안 돼 놀랐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잠시긴 했지만 카톡이 멈추자 우리 국민의 일상도 일시 정지된 겁니다. 지난 13일, 20일에 이어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서비스 장애입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문제를 인지한 뒤 즉시 대응했고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시스템 오류 때문이었다고 해명하는데 이는 이론적으로는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나 이런 롤백이나 이런 것들을 상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불안정한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고요. 특정 기업의 IT 서비스를 사실상 전 국민이 쓰면서 편리해지긴 했지만 대체제가 없는 의존 사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년 전에 그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잊혀진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한두 개의 독점이나 과점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가 다 중단이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카카오톡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제2, 제3의 혁신 플랫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